전기와 자기 법칙은 텔레비전, 전동기, 컴퓨터, 고에너지 가속기, 그리고 다른 전자기기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기력은 고체와 액체의 원자 또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궁극적인 힘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 문헌에 따르면 자기 현상은 이미 기원전 2000년경에 관찰되었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기원전 700년경에 전기와 자기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그리스 사람들은 천연자철광에 철이 붙는 것을 보고 자기력을 알아내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전류와 전압, 전기 저항과 전기 에너지, 그리고 자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무리하고 나면 전기장과 전기력, 그리고 전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자기장과 자기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기의 종류 중 먼저 마찰 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찰 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여 두 물체에 생긴 전기를 말하며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전기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마찰 전기는 같은 물체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 하고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며 물체에 전자가 이동하며 전기를 띠어 대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마찰에 의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물체의 전자가 이동하며 전기를 띠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전 후 물체가 띠는 전하 중 전자를 잃은 물체는 양전하의 양이 많아져 양전하로 대전되고 전자를 얻은 물체는 전자가 많아져서 음전하로 대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열은 물체를 마찰시킬 때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대전열에서 서로 멀리 있는 두 물체를 마찰시킬수록 마찰 전기가 잘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기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전기력의 종류에는 인력과 척력이 있는데요. 인력은 서로 당기는 전기력으로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며 척력은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으로 같은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입니다. 전기력의 크기는 대전된 전하량이 많을수록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게 작용합니다. 정전기 유도는 대전체를 대전되지 않는 금속에 가까이 하면 금속 막대 양쪽 끝이 전하를 띠는 현상으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시키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시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전될 때 정전기 유도가 됩니다. 정전기 유도의 발생 원인은 대전체와 전기력에 의해 금속 막대 내부의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인데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전자들은 대전체와 먼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금속 캔의 오른쪽 부분이 플러스 전하가 되어 금속 캔이 인력을 받습니다. 반대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전자들은 대전체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금속 캔의 오른쪽 부분이 마이너스 전하가 되어 이 금속 캔 역시 인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검전기를 아시나요? 검전기란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여 물체가 대전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기구입니다. 검전기의 대전 원리를 보면 상단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금속판에 가까이 했을 때 마이너스 대전체와 금속판의 전자 사이에 척력이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금속판의 전자가 아래쪽 금속박으로 이동하게 되고 금속박으로 내려온 전자 사이에 척력이 작용해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며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 검전기가 대전됩니다.
검전기를 통해 물체의 대전 여부, 대전된 전하의 양, 그리고 대전된 전하의 종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류는 전자가 이동하며 흐르게 되는데요. 도선에서 전자의 이동은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와 전류가 흐를 때가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지만 전류가 흐를 때는 전자들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전자와 전류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인데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으로 측정하는데요.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또한 1암페어는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의 전자가 도선의 한 단면을 1초 동안 지날 때의 전류의 세기를 말합니다. 전류는 전류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데 먼저 바늘의 눈금이 0을 가리키는지 살펴보고 0점을 조정하고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 쪽에 저항이나 전구와 함께 직렬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단자의 최대 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차례로 연결하면서 전류를 측정하고 연결된 마이너스 단자의 측정 범위에 해당하는 눈금을 읽습니다. 전류계를 연결할 때 저항이나 전구 없이 전류계를 전지에 직접 연결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림과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바꾸어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하량 보존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하량은 도선의 한 지점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입니다. 단위는 쿨롱이며 1쿨롱은 도선의 한 단면을 1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통과할 때의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은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전하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 전하량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법칙을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입시켜보면 직렬 연결은 전구로 흘러들어가는 전류의 세기와 전구에 불을 켜고 흘러나오는 전류의 세기가 같으며 병렬 연결은 나누어진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합이 나누어지기 전에 도선에 흐르던 전류의 세기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압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데요. 단위는 볼트이며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압과 전기 회로를 물이 흐르는 원리와 비교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펌프가 전지의 역할을, 물의 높이 차이, 즉 수압이 전압의 역할을, 물의 흐름이 전류의 역할을, 물레방아가 전구의 역할을, 파이프가 도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전지의 연결 방법과 전압의 상관관계입니다. 직렬 연결의 경우 전지의 수가 많을수록 전압이 커지는데요. V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렬 연결의 특징은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고 전구의 밝기가 밝아지며 사용 시간이 전지 한 개일 때와 같다는 점입니다. 반면 병렬 연결은 전지의 수가 많아져도 전지 한 개의 전압과 같습니다. 즉, V는 V1, V2, V3과 같다가 됩니다. 병렬 연결의 특징은 전압이 전지 한 개의 전압과 같고 전구의 밝기는 전지 한 개일 때와 같으며 사용 시간은 전지 한 개일 때보다 훨씬 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전압은 전압계를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먼저 바늘의 눈금이 0을 가리키는지 살피고 0점을 조정하고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 쪽에 저항이나 전구와 함께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의 최대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차례로 연결하면서 전압을 측정하며 연결된 마이너스 단자의 측정 범위에 해당하는 눈금을 읽습니다. 전압계를 연결함에 있어 전류계와는 다르게 저항이나 전구 없이 전압계를 전지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며 단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바꾸어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전기 저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저항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로 단위는 옴이며 1옴은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저항입니다. 전기 저항이 생기는 원인은 도선 속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도선의 길이, 도선의 굵기, 물질의 종류가 있는데요. 도선의 길이, 굵기와 전기 저항을 보면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도선의 굵기에 반비례합니다. 도선의 길이와 비례하여 길이가 길면 전기 저항이 크고 도선의 굵기와는 반비례하여 굵으면 전기의 저항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전압과 전류는 전기 회로에서 걸리는 전압이 커지면 전류의 세기는 커지고 기울기가 클수록 저항은 작아지는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저항과 전류는 전기 회로에서 걸리는 전압이 같을 때 저항의 크기와 전류의 세기가 반비례하는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바로 옴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 옴의 법칙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다음은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인데요. 이러한 전기 에너지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쉽게 전환되어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표현은 화면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력과 전력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은 1초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전력의 단위는 와트, 킬로와트이며 1와트는 1초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입니다. 또는 1볼트의 전압으로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의 전력이라 합니다. 전력량은 일정한 시간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데요. 단위는 와트시, 킬로와트시이며 1와트시는 1시간 동안 1와트의 전력을 사용할 때의 전력량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장은 막대 자석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즉 자석의 두 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며 자기력선은 자기장을 나타내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장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 좌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며 자기력선은 중간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의 양쪽 끝에서 가장 세고 자석으로부터 멀어지면 약해지며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셉니다. 다음은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선 도선의 자기장 모양은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모양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도선을 감아주었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되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되며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큽니다. 도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원형 도선 주위의 자기장은 직선 도선의 자기장이 합해진 것과 같은 모양의 자기장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도선을 감아주었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세고 반지름이 클수록 약해지며 원형 도선의 안쪽이 바깥쪽보다 자기장이 셉니다.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은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모양과 같은 모양의 자기장입니다.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도선을 감아주었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 N극의 방향입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세고 코일에 감은 횟수가 많을수록 자기장이 셉니다. 이번에는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과 힘의 방향을 찾아볼까요?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놓았을 때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 힘을 받아 도선이 움직입니다. 이때 오른손을 펴보세요. 오른손의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그리고 손바닥이 힘의 방향이 됩니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과 힘의 크기를 보면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크고 도선이 자석의 자기장 방향과 서로 수직일 때 가장 큰 힘을 받으며 나란할 때는 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동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하여 자석 사이에 있는 코일이 회전하도록 만든 장치로 전기 에너지를 회전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기장이 만드는 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기 유도는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이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석과 코일이 상대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력선의 수가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변하게 됩니다. 자석을 가까이 하면 자석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생기고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유도 전류가 B에서 A 방향으로 생깁니다. 반면 자석을 멀리하면 자석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생기고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유도 전류가 A에서 B 방향으로 생깁니다.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강할수록 세지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 전류가 세지며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가 세집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와 자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생활 속의 과학 모든 학습을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